와령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11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우리 시장 얘기 말씀드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조금 변화가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페는 그냥 카페 가입만 하셔도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실시간적인 뉴스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나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있고요. 이제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그리고 VIP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체크해 보시고, 뭐,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이 자리 도전 지지 테스트를 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장 초반 시작할 때 무렵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12월 고용 동향 지수가 전월 대비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연준의 매파적 움직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경제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토마스 바킨스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있었던 FOMC, 이번 의사록에서 나오고 나서 충격을 주었던 이 FOMC 내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이 경제 흐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월 금리 인상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가는 올해 말 정도에는 둔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급망 이슈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기존의 매파적인 분이셨습니다만 또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도권 쪽에서 JP 모건 CEO라든지 CEO 같은 경우에 올해 4번까지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4번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QT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7월 정도 아마 시작될 것 같다라는 쪽에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JP 모건의 이 시장 수석 이 전략가라고 불리우는 분이 연준이 이 긴축을 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감축을 하지 긴축을 하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그쪽으로 예상을 하는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시가 개파락하고 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이 경제지표 고용동향 발표된 이후에 개파락하고 출발을 했고 국채금리 뭐 여지없이 상승을 하면서 장중 1.8%를 넘어서면서 시장 자체에 부담을 좀 줬고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오후장 특히 장 마감 무렵에 들어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이 반발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 1, 2분을 남겨놓고 양전환하고 마감을 했어요. 결국은 일단 이 캔들을 놓고 보면 요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게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걸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브레이크가 한번 잡긴 잡았는데 요 내려오는 하락각도 굉장했잖아요. 이 하락각도를 한번 주춤시켜 주기는 했는데 그 다음날 이걸 유지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다음날 또 한번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몸통을 강하게 만들면서 이때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몸통을 강하게 만들면서 반등 캔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두 번째 출현을 했고 아래 꼬리가 길며 몸통이 크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강도가 강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있었었고요. 따라서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은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 12시 전후쯤 해가지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이 발언에 따라 또 조금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CPI, PPI, 뭐 그다음에 파월 의장, 브레이너드 부의장 발언들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옵션 만기일, 금통위 이번에 금리 인상 예상이 되죠. 금통위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있고 그 다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또 엔솔 상장까지 해서 되게 많은 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 시장 놓고 보면 파월 의장의 오늘 서면 이 청문회 이 서면 그 답변서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일단은 뭐 예상한 대로 인플레이션 두드러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 오늘 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아마도 지금 시장이 최근 상당히 좀 이 반응을 좀 과도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비둘기적 발언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15,000포인트 회복 정도의 흐름을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달락을 조금 식혀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조금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위로 올라서게 되면 옆으로 조금 기면서 눈치를 좀 보고, 그 산을 딱 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괜찮게 마감을 했죠. 나스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물론 다우나 S&P 500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 하락폭은 일단 확실히 좀 줄어들었고 S&P 500 같은 경우 역시 반등 캔들에 가까운 캔들을 좀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 출발했고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 죄송합니다. 이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제 몸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장, 우리나라 이 경제 지표 11월 이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흑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죠. 흑자는 흑자입니다만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들었죠.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기관들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하방 압력은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마 어제 일부 이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투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이쪽에서 엔솔 상장을 위해서 포트 조정을 좀 하는 기존의 멀쩡한 종목들을 이제 내다 파는 이런 상황들이 어제 조금 일부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는 상황처럼 우리 배당 물량 출회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출회되니까 시장의 부담이 컸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피 매수세 뭐 있습니다만 뭐 그저 그렇다라고 그냥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 같으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도 매도세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더 또 지금 뭐 최근 계속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메타버스 2차 전지 그 다음에 NFT 이쪽 섹터들 지금 시총 상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얘네들 정부 규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엔솔 상장이 있고 이런 이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배당 물량도 있었었고 이런 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오전 초반보다는 조금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시장 지수 하단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그나마 코스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 섹터들이 그나마 조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NFT, 이 메타버스 이 섹터들이 지금 오늘도 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하단을 조금 제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가 지금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된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NFT나 메타버스 쪽은 정부의 규제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하루 반등이 살짝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이제 관련 뭐 조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뭔가의 내용이 나온 거 없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한데 좀 만족스럽지는 못한 정도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일단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뱅크 정도가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랩, 카카오게임즈, HLB 생명과학,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매수 상위 쪽에서 조금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LNF, 다날, 컴투스, HLB, 알테오젠, 아이텍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위메이드, LNF, 컴투스 이런 애들 지금 계속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죠.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직은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차트상으로 일단 놓고 보게 되면 조금 또 아쉬운 그림이긴 하죠. 오늘 양봉 만들어주고 마감을 하는 게 마감을 해도 뭐 양봉 몸통이 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좀 약한 그림일 수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최근 이렇게 눌리고 있는 올 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눌리고 있는 부분을 조금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준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오늘 양봉이라도 나와주면 그 부분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오늘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2900 한번 또 보러 가야 되는 상황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고요. 조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 뭐 우리만 지금 약하잖아요. 우리만 또 약한 상황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일부 좀 있는 거는 우리만의 지금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시장 지금 다른 선진국들 아직까지는 실제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또 금리 인상 얘기가 이번 주 금요일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단행될 가능성이 높고 옵션 만기일 있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엔솔 상장 뭐 그 외에도 지금 엔솔만큼 이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신규주들이 지금 계속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우리 대역급 IPO들이 좀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나오면서 시총 조 단위가 넘는 애들이 막 상장이 막 됐었는데 걔네들이 상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없던 애들이 원래 이 그룹 밖에 있는 애들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왔는데 얘 덩어리의 시총이 똑같아? 라고 본다면 들어온 애들의 시총만큼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빠졌어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급적인 이 교란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일시적인 요인으로 일단은 볼 수 있는 이벤트니까 이번 주 파월, CPI, PPI 특히 이제 CPI고요. 요 부분을 좀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금리 인상과 QT 문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소화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보인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보게 되면 일단 텔레칩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구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이 이제 그 지지가 되어야 하는 구간, 박스권 구간이다.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 지지 가능성이 보이고 지지가 된다라고 보면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요번에도 요 박스권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현재 박스권에 한번 걸렸는데요. 글쎄요. 이거 넘을 가능성도 지금 보이죠. 왜? 아지넥스텍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제가 아지넥스텍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작년 한 해는 그렇지 못했고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에 요거하고 연결되면 스쳐도 상한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얘하고 연결되면. 지금 얘 또 지금 연결 오늘 시키는 모습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요 자리 지금 뭐 재료가 워낙 일단 괜찮은 재료다 보니까 넘을 가능성도 일단은 보입니다. 요거 넘어가게 되면 신세계 볼 수 있죠. 요거 지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보러 가려고 하면 거래량 많이 터져야 해요. 오늘 보러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내일 한번 도전은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를 넘고 마감을 한다면 내일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러나 도전하고 나서 걸릴 가능성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무료방에 계시다가 이때 기회 못 잡으셨던 분들, 매도 기회를 못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아지넥스텍입니다. 얘도 오늘 이 자리를 또 넘는 듯 했으나 지금 또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삼성의 여파로, 그러니까 이 영향력으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는데, 이 자리, 못 넘을 자리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가 안착이 되면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근데 이 자리 안착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안착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안착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만 달아줘서 이 16,000원 전후 자리에서만 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어제 15,000원 자리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가로. 그 자리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긴 하다.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